Hi everyon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스텝 챔피언을 가지고 어휘 섹션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챔피언이 각 섹션마다 정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만 특히 어휘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휘 분야에 있어서는 과연 탑 중에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사실 배점상 따져보면 어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어휘거든요. 어휘를 못하면 리스닝도 못하고 그리고 또 독해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을 쌓아서 900점, 더 나아가서 950 넘어서 최고 득점들 쭉쭉쭉 받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휘 섹션입니다. 그래서 총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휘는 약속을 꼭 하셔야 돼요. Pinky swear. 핑크에다 I 붙여서 핑키라고 하면 왜 솜털 같은 느낌이 있죠? 핑크 색깔. 핑키 스웰 그러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뭘 이렇게 핑키 스웰 하셔야 되느냐? 바로 오늘 공부한 어휘는 오늘 반드시 외운다. 이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휘요. 맨날 해도 자꾸 까먹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사실 어떤 한 표현이 내게 되려면 거의 잊었다 다시 외웠다 잃어버렸다 다시 외웠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했던 건 오늘 다 외우고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오늘 한 거 오늘 다 외웠죠? 내일 바로 보면은 어제 외웠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훑어만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훑어보고 그리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여러분 성적 정말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휘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어휘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금방금방 기억할 수 있는 건 기억하고요. 요건 도저히 가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라고 강조되는 거는 그냥 수업을 멍하게 듣지 마시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적으세요. 직접 적으세요. 적고 그 적어놓은 거 두꺼운 단어장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면지 같은 이용해서 이면지를 접어갖고 거기다 적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장 정도로 필기해서 1시간 수업 내용을 한 장 정도로 필기 갖고 요거 갖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외우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한 40장 정도의 종이가 모이겠죠.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계속 그거 훑어보면 충분히 어휘에서 멋진 점수 얻을 수 있고 어휘 실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독해에서도 진짜 독해 만점이라는 목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휘 첫날이니까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크게 2 섹션이 있죠. 첫 번째 first section 바로 구어체 부분입니다. 25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15분 주고 풀라 그러기 때문에 이 구어체 부분 25문제 풀 때는 약 6분 내외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25문제를 6분 안에 풀려면 you don't have time to think twice. 2번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로바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딱딱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 표현들을 많이 익혀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표 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First National Bank라고 은행 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Sure, make a left 빈칸. At the first light라고 했는데 이 light도 비워놓고 나온 적 있죠. 첫 번째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도시고 그리고 2 블락을 쭉 가십시오. Go straight 나온 적 있고요. 2 blocks 할 때 block도 나온 적 있습니다. block은 동사로는 막다, 배구할 때 블로킹 한다 있죠? 그런 뜻으로 그 왜 블로킹 한다 할 때 그 블로킹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막다란 뜻으로도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인데 이럴 때 left turn, right turn이 되면서 바로 B가 정답이 되겠죠. 이러면 정답만 해서 turn만 외우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걸 틀렸다. 그럼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make a left turn이라고 바로 이렇게 표현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표현으로 외우지 않고 그냥 공부했다간 오래 가지 않고 또 문제를 봤을 때 바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make 동사를 써서 make a left turn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turn 생략하고 make a left라고만 해도 왼쪽으로 돌다 라는 뜻이 있어요. make a left 말고도요. take a left라고 해도 왼쪽으로 돌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출제가 됐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turn left랑 헷갈려서 틀리셨더라고요. turn 다음에는 관사 없고요. 그냥 turn left가 되고 take a left, make a left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해 두시는 게 좋겠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단순하게 그냥 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제됐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다 알려줄 거니까 이런 것들 잘 필기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챙기시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메모장 같은 데 메모해서 오늘 외운 건 오늘 공부 다 하고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오늘 안에 처리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Part 2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Part 2 문제는 한 7분 정도 재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동사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비디오는요. 빈칸 for 3.5 hours라고 해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상영 시간을 러닝 타임이라고 하죠. 비디오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run이 돼서 runs for 3.5 hours로 C를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run 동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관련돼서 어떻게 기억하시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사업체에 굴린다라고 하죠. run a business가 되고요. 그리고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run 나오면 꼭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다, run a risk. 열나다, run a fever 또는 run a temperature이라고 하죠.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temperature이 되겠고요. 그리고 심부름하다라고 할 때 run an errand. 요 정도는 계속해서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run for이라는 수거도 있습니다. run for 무엇이라고 하면 뭘 위해서 뛰어가는 거니까 뭐에 출마하다. 대통령직에 출마하다, 공직에 출마하다.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뛰어가는 거. 출마하다라고 할 때 run for라고 하니까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학습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올려서 쓰이느냐 요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제용 1에서 왼쪽으로 돌다라고 할 때 턴만 외우지 말고 make a left turn이라고 묶어서 어울림을 보도록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었죠. 또 한국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상에서 기다릴게요 그러면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wait라고 착각을 하는데 전화상에서 기다릴 때는 hold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딱 하나의 뜻으로만 알고 있는 거. 학원이라고 할 때 institute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MIT라는 대학 아시죠? 이 MIT의 첫 글자, 이 T가 바로 institutes가 됩니다.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로 기술 쪽으로 전문적인 유명한 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스티튜트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스티튜트가 동사로 쓰여서 어떤 걸 이행하다, 실행하다는 의미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2008년 9월에도 어휘정답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인스티튜트 그럼 명사로 학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뜻을 모르니까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순 암기식으로 요거는 무조건 요 뜻. 예를 들어 doctor 그러면 무조건 의사. 아니죠. 동사로 조작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traffic 그러면 무조건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사로 불법 거래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휘 정답으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휘 실력을 키워야지만 독해 실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급 어휘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탭스에 나오는 고급 어휘는 그렇게 어려운 고급 어휘 아닙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고급 어휘인데도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고급 어휘를 챙겨두셔야지 역시나 독해에서
같이 잘 어울려서 나오기 때문에 독해 점수도 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잘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oblivious인데요. 망각을 잊고 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란 뜻인데 이런 것들 어휘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독해에서도 되게 중요한 단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이런 것까지 40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함께 점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의 핑키 스웰 약속하시죠? 예, 바로 매일 공부한 건 그날 바로 공부한다, 외운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동사 공부하도록 하죠. 이 이어동사가 뭔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니다. 이어동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사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 플러스 전치사나 동사 플러스 부사로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세트의 의미를 가질 때 이어동사라고 부릅니다. 이어동사는 뭐 phrasal verb라고 하는데 사실 phrase라고 하면 어구죠. 여기에 형용사로 al 붙여서 phrasal verb가 되면 어구를 이루는, 한 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어구를 이루는 그런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Jill이요 told me 얘기를 했답니다. Jill이 아니라 Joe네요. Sorry. Joe told me. Joe가 얘기했는데 he would quit his job again. 다시 또 직장을 그만둘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He'll probably never hold 빈칸 a steady job이라고 했는데요. hold a job이란 말을 써도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꾸준히 일하는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들썩들썩 딴 데 가고 싶죠. 소위 말해 왜 방랑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방랑벽을 들썩들썩 어디 가고 싶다고 방황하다라는 게 원더입니다. 원더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못 있고 딴 데 가고 싶어서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들썩들썩하는 그런 욕망을 자제하고 턱 진득하게 턱 이렇게 회사 다닌 겁니다. 그래서 쫙 이 느낌 살려주시면 돼요. Hold down a job이라고 하면 직장을 유지하다. Hold down a job, 직장을 유지하다. 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 느낌으로. hold in은 가만히 안에 갖고 있는 거라서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갖고 있는 거고요. hold off는 이렇게 떨어지는 off가 있었죠. 뭔가 날라오고 이렇게 공격이 올 때 딱 이렇게 해서 막아내다라는 뜻입니다. hold back은 이것도 뒤로 딱 해서 이거 내 거야,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해서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동사가 올 때는 hold, 가만히 갖고 있다는 hold에다가 안에 갖고 있는지 in,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도 쭉 욕망 누르고 계속하는 hold down a job. 그리고 이렇게 막아내는 hold off. 그리고 뭐냐면 안 알려줄 거 내 것만 싹 갖고 있는 hold back. 이런 식으로 hold 다음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사나 전치사들이 가지는 그 느낌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동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왜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구어체 이어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거는 어휘에도 도움이 되지만 회화체니까 리스닝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ask out은 밖으로 나가자고 요청하는 거니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케이트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싶지만 no라고 할까봐 걱정된다라는 예문 나와 있죠. ask out, 나가자고 요청하다, 데이트 신청하다. break down은 다운돼서 아래로 가라앉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왜 컴퓨터 다운됐다라고 할 때 그 다운 아시죠? 그 다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I was just about home. 딱 이 집에 왔을 때 차가 고장났다라는 뜻이죠. 자, 브레이크다운의 의미는 두 가지 더 챙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쪼개져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소화시키다라는 뜻으로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거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렸는데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라는 표현입니다. Let me break it down for you 라고 하면 너를 위해서 쪼개줄게 라는 걸로 어려운 큰 개념을 쪼개서 자세히 설명하다. 어려운 개념을 쪼개서 자세히 설명할 때 break down 이란 표현 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bump into 다른 말로 바꾸면 run into입니다. 범프가
빵! 부딪히다 라는 건데요.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으로 run into 이렇게 쓰죠. 범프는요, 딱 부딪혀서 생기는 그러니까 혹, 부딪히는 거니까 이렇게 혹 같은 것도 범프라고 해요. have a bump on 무엇이라고 하면 어디에 혹이 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범프가 어떤 것도 되냐면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온 걸 범프라고 해서 그 닭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럴 때 구스범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프에 S 붙여서 뽀독뽀독뽀독 거위살이라고 구스범스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정도도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캘럽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런던에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콜백은 백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응대 전화. 누구한테 전화 왔을 때 다시 응답해서 전화하는 거. 다시 전화하는 거를 콜백이라고 하죠. Return one's call. Return the call인데 이 return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객과 함께 있다고 with 썼죠? 제가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인데 이럴 때 return을 써서 Can I return your call l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arry out은 out이 밖으로란 뜻도 있지만 끝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ear me out 이라고 하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러분 왜 help me out 이라고 하면 그냥 help me도 돕다지만 help me out이라고 하면 끝까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carry out은 끝까지 쭉 끌고 가서 해내는 거, 이행하다, 수행하다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데요. 뭐가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매일 하는 routines, 정상적인 normal, 정상적인 day to day, 매일 하는 routines, 일상생활을 쭉 계속 실행해서 이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컷백 준비가 돼 있는데요. 컷백은 백이 왜 뒤로 가는 거죠? 줄여서, 잘라서 뒤로 가는 거니까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뭘 줄이라고요? on이라는 대상이 나왔죠? The amount of red meat I eat라고 해서 내가 먹는 빨간 고기, 즉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양을 줄여라 라고 얘기했다가 되겠네요. figure out은 figure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모양인지 알아내고 아 이게 이 모양 결국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다. 피겨가 숫자나 모양이나 뭐 몸매나 이런 걸 나타내는데 딱 보고 헉 하고 이게 아 이거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 있죠. 이게 바로 figure out이라서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박스를 여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난다, 이해가 안 된다, I can't figure out,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hang around도 되게 중요합니다. 탭스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hang around와 요 다음에 나올 hang out이 되는데요. hang이라는 게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같이 어울려 지내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어울려 지낼 때 hang around라는 말을 써서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장소에 그냥 같이 어울려 놀면서 지내는 거죠. 시간 보내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깐만 뭐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게 and see if he comes.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여기 그냥 있을게 라는 뜻이죠. hang around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게 hang out이 되는데요. spend time idly 라고 해서 hang around는 그냥 뭐냐면 어떤 장소에 그냥 쭉 붙어 있는 거. 뭐 around라고 뭐 주위에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hang out은 그냥 비슷한 의미입니다. 밖에 나가 있는 거. hang around는 그냥 주위에 있는 거. 그리고 hang out은 밖에 나가 있는 거라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죽치고 노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도 hang out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죽치고 노는 거 있죠. 게으르게 시간 보내는 걸 hang out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어디서 hang out 하냐?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이어 동사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We're gonna take a little brea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 234페이지에 있는 표현들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hold on은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으로 wait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주로 언제 쓰냐 하면 바로 전화대화상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때 hold on을 쓰죠. 전화대화에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 wait를 안 쓰고요. hold on 또는 hold the line 또는요, 그냥 hol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hold를 명사로 써서 누구를 통화 대기시키다 라고 할 때 put 누구누구 on hol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Can I put you on hold? 라고 하면 당신을 홀드 시켜도 되겠습니까? 당신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we need to talk. 할 얘기가 있다. 얘기 좀 하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잠깐 기다릴래요? 내가 엔진을 끄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Hold on. 기억을 해두세요. Let down. 바로 실망시키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동사 플러스 부사가 한마디로 해서 명사로 쓰입니다. 이게 실제로 독해에서도 중요한 단서로 나오는데요. let과 down을 합해서 it was a letdown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이렇게 되면 명사로 disappointment, 실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어 동사를 쭉 배우고 있는데 많은 경우 동사 플러스 부사가 명사로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활용을 해놓는다면 어휘 실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Don't let me down.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닝에서 많이 나오죠? 나 실망시키지 마. 라고 기억을 하세요. 나 이번에 네 도움이 필요해.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믹스업은 믹스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섞다란 뜻도 있지만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걸 나타냅니다. 수동태로 get mixed up, 헷갈렸다 라고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다른 말로 get confused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믹스업이 있었다, there was a mix-up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건 뭘까요? 헷갈린 점, 혼동이 있었다 라는 거죠. 실수, 뭔가 혼동해서 실수한 게 있었다 라고 할 때 there was a mix-up 이라고 이렇게 mix-up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동사 플러스 부사가 명사가 된다는 거 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I got mixed up on the dates.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픽업은 뜻이 많습니다. 이게 주어 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들어서 주어 배우는 거. 그래서 learn도 배우다라는 것도 픽업이고요. 돈 주고 담는 거, 사오는 것도 픽업이고 가다가 사람을 주어 담는 거, 이렇게 중간에 사람 태워주는 것도, 리프트 해주는 것도 바로 픽업이 되는 거죠. 픽업 잉글리시라고 하면 영어를 배우다라는 건데 영화 TV 보면서 왜 주어서 이렇게 들어갖고 배우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픽업 some soda라고 하면 소다를 사오다. 가다 이렇게 픽업하는 거죠. 근처에 있는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서 소다 좀 사올 수 있느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ug인은 말 그대로 플러그를 안에 꽂아 넣는 거죠. 그래서 connect something to the electricity supply with a plug로 꽂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 꽂았냐라고 할 때 이 plug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플러그인이 비유적인 의미로 뭔가를 잘 알고 있을 때 거기 꽂혀갖고 정보를 찌릿찌릿 계속 받고 있다고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또 쓰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챙겨두세요. 플러버도 많이 나오죠. 자동차 세워라 이럴 때 플러버 the vehicle 이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길 한쪽으로 차를 빼갖고 움직여서 stop, 세워라는 뜻이 되겠죠. 차를 세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길은 걸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플러버는 listening에 되게 많이 나오죠. 플러버 your vehicle, 차량 좀 세우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put는 전화를 연결할 때 씁니다. 그래서 connect나 전화 연결할 때 또 뭐냐면 전화 바꿔준다고 transfer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어휘 정답으로 다 나온 적 있죠? connect, transfer, put도 모두 어휘 정답 나온 적 있습니다. 쭉 통과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를요, 어카운팅 부서, 회계부서로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전화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프로비드는 이거는 문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바로 put 무엇 up이라고 하며 무엇을 게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걸 게시하고 포스터 같은 걸 붙일 때 put it up이라고 해서 동사와 부사 사이에 it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put up with it이 그걸 참아내다 라는 뜻으로 tolerate의 의미로 쓰이니까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스피린을 드십시오. 만약에 it 가목적어죠. 진목적어 뒤에 연결되는데요. 어렵대요. 뭐가요? 고통을 참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아스피린을 드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ow up은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turn up이 되는데 이 turn up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멀리 있으면 조그만데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커 보이죠. 쭉 해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나타나다. show up, turn up, up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1시간 늦게 그는 파티에 나타났다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보죠. speak up은 up이 올라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다는 뜻도 있고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얘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크게 좀 얘기해 볼래? I can't hear you at the back. 뒤에서는 안 들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split up은 split이 쪼개는 겁니다. 이 관계가 쪼개지는 거라서 남녀 사이 깨질 때 쓰는데요. break up이란 말로 바꿔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남녀 사이 깨질 때 break up이란 표현을 씁니다. She split up with her boyfriend가 되는데요. 이때 she's 할 때 is는 she has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split은 쪼개는 거라서 어떤 게 어휘 시험 정답으로 나왔냐면 split second라는 표현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초를 쪼개면 되게 짧은 시간을 또 쪼개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라는 뜻으로 split second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up이 이렇게 눕는 거는 이거고요. up은 이렇게 있는 거죠. stay up은 잠을 안 자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out of bed, 침대 밖에서 안 자고 늦게까지 있는 걸 stay up이라고 하고요. stay up all night이라고 하면 밤샘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늦게까지 있었는데 밤에 하는 영화 본다고 그랬다라고 나와 있군요. 스틱은 찐덕찐덕한 스티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딱 달라붙어서 계속하는 걸 stick to라고 합니다. 바뀌는 걸 거부하고요.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뭔가를 할 때 doing something despite difficulties라고 나와 있죠. 뭘 하든 끝까지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stick to라는 대신에 stick with 뭐에 달라붙어서 계속하는 거 stick to 대신에 stick with를 쓰기도 하니까 이것도 함께 챙겨두십시오. stick with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근데 보통 stick to는 달라붙어서 하기 싫어도 끝까지 계속하는 거고 stick with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stick to라고 해도 여기서 그렇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계속해서 끝까지 하십시오. 거절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라 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해서 stick to it 이라고 쓸 수 있죠. 이 아이디어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가 나와 있네요.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내 거 할 거다. 네 거 거절하고 내 걸 계속 할 거다는 뜻으로 stick to라고 해도 되고요. stick with도 돼요. 내 원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지원할 거다.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고 이럴 때 stick to, stick with 둘 다 비슷하게 쓰이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stop over이나 또는 lay ove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유해서 가는 건데요. 어디 갈 때 어떤 곳에 쉬었다 가는 걸 나타내죠. 보통 비행기 얘기할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비행기에서 왜 있죠? 하루 어디 이렇게 왜 중간에 어디 거쳐갖고 이렇게 갈아타야 되고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때 레이오버나 스탑오버 많이 나오는데 뉴욕까지 계속해서 운전해 갈 수 없더라. 중간에 좀 쉬었다가 자고 가자라고 할 때 스탑오버이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자, watchout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watch가 잘 보는 거고 watchout 끝까지 조심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be alert 정신 차리고 조심하는 건데 alert 대신에 be watchful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alert도 사실은 어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챙겨주셔야 되겠죠. 조심하십시오. 길 건널 때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 크로스 로드가 있고요. 크로스 워크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건널목은 크로스 워크가 맞아요. 크로스 로드는 어떤 의미냐? 비유적 의미로 인생에 있어서의 갈림길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릴 때 그럴 때 크로스로드라고 하고요. 실제 사람이 걸어서 건너는 건널목은 크로스워크라고 하니까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월컴도 정말 많이 쓰이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떤 일 같은 거 열심히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할 때 They're still working on the project report라고 할 수 있겠죠. workout은 해결하다요. 열심히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라서 해결하다,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s he would like라고 해서 그가 좋아하듯이
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It never seems to work out as you would like라고 해서 그가 원하듯 그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이 그렇게 제대로 될 리는 없다라고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우려가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wrap up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랩이 포장하는 건데 다 싸서 up 완전히 묶어갖고 딱 치워버리는 걸로 완전히 끝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wrap up이 이렇게 쭉 포장해서 다 가는 거니까 cover 완전히 다 다루다 감싸다라는 뜻도 있죠. 이 랩업이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화를 빨리 끝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랩업이 이렇게 감싸는 거라서 어떻게도 나왔냐면 be wrapped up with라고 나왔어요. I was so wrapped up with my own problem 이라고 해서 내 문제에 너무나 둘러싸여서 그래서 걔한테 신경 쓸 수 없었다. 또 막 뭐에 뭔가 너무 이렇게 쌓여갖고 뭐에 너무너무 열중하느라 뭐 할 수 없었다. 이럴 때 수동태로 be wrapped up with 무엇이라고 많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오늘 한 거는 오늘 외운다는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